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2024년 화요일이고요.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여러 경제 데이터, 지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예측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pullback을 하거나 correction,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거나 하락을 할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 트렌드가 바뀌게 될 것이고 미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시장이 급락할 텐데 그 반전 시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까지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나 한 80% 정도의 확신을 제가 갖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조금 길게 간다면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게 되었는가, 그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CPI하고 PPI 데이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 주 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이때 이제 CPI가 발표되었어요. 그리고 2월 16일 금요일 날 PPI가 발표가 되었죠. 근데 사람들의 예측, 시장의 예측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치가 나왔어요. 화요일 날 발표됐던 CPI는 시장은 예측하기를 2.9%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나온 수치는 3.1%, 시장의 예상치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CPI죠. Core CPI 같은 경우는 예상은 0.3%였는데 실제 나온 수치는 0.4%, 역시 시장의 예측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다는 건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요일 2월 16일 발표됐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시장은 예측하기를 0.1%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나온 수치는 0.3%고요. 그 다음에 Core PPI 같은 경우는 시장은 0.1%를 예측했는데 실제 나온 수치는 0.5%, 예상치를 굉장히 웃도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던 것보다 CPI하고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혀 있고 곧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시장의 예측이 조금 예측과 좀 벗어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 결과로 지금 현재는 이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난주에 지배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ME의 Fed Watch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어떤 예측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측하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3월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었나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3월 22일쯤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가 91%입니다. 91%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이게 상당히 바뀐 결과였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마 올 초만 해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8, 90%였는데 지금은 그리고 1개월 전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46%,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52%였는데 지금은 유지할 거라는 견해가 91%, 굉장히 높고요.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봤어. 46%가 한 달 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8.5%로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사그러든 거죠. 그러면 이제 5월달에 또 한번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5월 한 달 전만 해도 그 5월 달에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봤던 견해는 15%였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봤던 견해가 한 달 전에 50%. 그러니까 지배적인 견해는 5월 달에는 거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봤던 게 한 달 전이었는데 지금 살펴보면 금리를 그대로 5월에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61.4%.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35% 정도 되죠. 그 전에 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었을까? 저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CPI가 PPI가 어느 정도 결정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그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 시장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생각만큼 빠르게 인하되지 않을 거라는 현실과 직면하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수정을 겪게 될 거라는 게 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근거를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작년 10월 말부터 거의 고공행진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그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 Magnificent Six, 테슬라는 빠졌어요. 테슬라 주식은 빠지고 나머지 얘는 빠지고 나머지 6개 이 주식들이 미국 전체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냐면 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 6개의 대형 우량주들, 특히 이제 이 테크 기업 주식들이 미국 시장을 끌고 오고 있었는데
차트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봐도 지금 약간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들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이는 건 그 이제 그 S&P 500 ETF죠. 그 스파이 차트인데, 스파이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말부터 거의 약간의 조정을 겪긴 했었지만 거의 상승세예요. 근데 이제 이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그 주식들이죠. 애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애플 주식을 먼저 살펴보면 뚜렷하게 보이시죠? 차트가 점점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11선, 21선, 51선이에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다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트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보통을 뭐라 그러냐면 cup and handle이라 그래요. cup and handle. 근데 이 cup and handle 모양이 완성이 되려면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그 resistance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줘야 cup and handle 모양이 완성이 됐다고 보통 그 이제 차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MACD 그 모멘텀 인디케이터도 보시면 점점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모멘텀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요. 다른 주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주식을 한번 살펴보죠. 구글 주식은 애플만큼 하락세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역시 그 캔들들이 그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1선 부근에서 지금 약간 멈춰 있지만 제가 보기엔 하락세가 계속 될 것 같고, 역시 그 모멘텀 인디케이터들을 살펴봐도 계속 하락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차트들이 내려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이버전스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이버전스라는 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모멘텀 인디케이터들은 내려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가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지금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주식들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조, 어떤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올라가지만 모멘텀 인디케이터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식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이 부근에서 주식들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역시 모멘텀 인디케이터로 살펴보면 역시 모멘텀 인디케이터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도 그 모멘텀을 따라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라, 페이스북이었죠. 그 메라도 마찬가지로 모멘텀 인디케이터로 살펴보면 지금 특히 이 그 RSI라는 그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오버봇, 과매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려는 지금 기미가 보이고 있는 차트예요. 아직 가격 자체는 지금 하락세라고 보기 힘들지만 모멘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그 다음 그 엔비디아 한번 살펴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작년에 거의 대박주였죠. 예.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11선, 21선, 51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어서 가격 자체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모멘텀 인디케이터인 그 RSI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아까 올해 1월부터 과매도된 상태였다가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약간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이 계속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제 그 M6죠. 그 중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하락세를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그 아마존, 메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모멘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끌고 오고 있던 M6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이었었냐면 그 monthly option expiration day 라고 해서 그 월간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 특히 이제 월간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그 근방에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하죠. 그 volatility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보기엔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옵션 만기일 전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재미를 보았던 분들이 그 profit taking, 수익을 실현할 확률이 높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옵션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옵션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을 팔았던 그 마켓 메이커스들이 있겠죠. 이 마켓 메이커스들은 그 옵션을 팔면서 그 해싱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을 팔면서 그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 옵션의 그 주식들이 있죠. 옵션을 사고 파는데 그 옵션의 주식을 이 마켓 메이커스들이 그 사게 돼요. 그러니까 옵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 마켓 메이커가 옵션을 팔면서 주식을 사게 되죠. 그러면 그 따라서 주식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서 더 이상 이런 해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해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고 따라서 주식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profit taking 그 다음에 less hedging 이 두 가지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텐데 하락 변동성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를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SMCI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SMCI는 그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 주식이에요. 최근에 작년에 그 엔비디아가 그 AI 인공지능 때문에 그 이제 GPU를 많이 팔면서 크게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그 SMCI도 이게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웹 호스팅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AI와 좀 연관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5월 달쯤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거의 이렇게 거의 몇 개월에 걸쳐서 한 7개월 이상 7, 8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게 이제 accumulation 주식을 누군가 계속 사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 거의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거의 100달러 이하였다가 지금 100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사람들이 주식이 급상승하니까 이때 옵션을 많이 사기 시작해요. 옵션을 사니까 옵션을 팔았던 마켓 메이커스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헤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그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Profit taking.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를 더 이상 헤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주식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전반에도. 그래서 가격 변동성, 그 volatility가 크게 등장할 텐데 그 하락하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 얘기는 그 섹터 로테이션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까 이번 비디오에서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어떤 차트냐면 그 빅스 차트예요. 이 빅스가 11선, 21선을 점점 타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빅스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제 공포의 지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Fear Index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빅스는 보통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공포심이 발생할 때 빅스가 보통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빅스는 하락하게 되고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 불안감이 높아질 때 빅스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스를 그 Fear Index, 공포 지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 빅스가 지금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냐면 아주 특이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작년 12월부터 빅스가 올라왔다 내려가고 크게 올라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형태를 보면 이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이렇게 빅스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빅스의 이 11선, 21선, 그리고 51선을 살펴보시면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떻게 약간 이렇게 방향을 위쪽으로 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빅스가 지금 약간 갭업 위로 상승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빅스가 점점 상승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20달러나 22달러 이 부근을 빅스가 돌파하기 시작하면 주식 하락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공포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주식이 그때는 이제 약간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서서히 빅스가
상승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빅스 차트를 봐도 이게 조금씩 주식이 하락할 어떤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그 다음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건 그 이제 마켓 브레스라고 하는데, 이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마켓 브레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 부분, 이 차트가 이제 그 마켓 브레스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제 SPX, 그 이제 S&P 500 그 차트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그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중 지금 50일 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이 얼마인가,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200일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의 수치는 얼마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이제 S&P 500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중 51선 위에 있는 주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200일선 위에 있는 주식도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지표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주식들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대형 우량주가 주식을 떠받들면서, 주식을 견인하면서 이렇게 전체 지수를 끌어오고 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하면 겉에서 보기에는 주식이 상승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왜? 많은 주식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몇몇 주식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부익부 빈익빈 일종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주식들을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이제 breath indicator라고 하는데, breath indicator가 지금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켓 브레스를 통해서 살펴봐도 주식 전체의 어떤 건강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살펴볼 어떤 지표는 그 CNN의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갖고 공포와 탐욕 지수예요. 아마 그 여러분들 그 워런 버핏이 했던 명언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게 워런 버핏이 했던 그 명언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 탐욕이냐 공포냐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감정이 탐욕에 가깝다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주식시장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이 극심한 공포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주식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주식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웹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CNN의 그 Fear and Greed Index예요.
지금 어제만 해도 extreme greed, 극단적인 탐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greed, 그냥 탐욕 정도로 약간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뭐다? 예, 탐욕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주식시장이 머지않아서 주식시장이 그 방향을 바꾸게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여기 이제 그 타임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일 거예요. 11월부터 이 공포 탐욕 지수가 7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75면 극단적인 탐욕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약간씩 이 부분이 이제 하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어떻다? 시장 전체가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탐욕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된 경우엔 주식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던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짓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CNN의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역시 극심한 탐욕 때문에 머지않아 시장이 한번 적어도 조정을 거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근거인데요. Seasonality. 그 seasonality라는 건 뭐냐면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그 통계를 해보면 어느 달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달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월달하고 9월달, 특히 9월달이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에요. 9월달이 특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달인데 그 두 번째 달이 어느 달이냐면 바로 2월달이에요. 2월달.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통계를 잠깐 내보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보통 주식시장이 전체가 약간 하락을 거치다가 3월 중반 넘어가서 말부터 4월 올라가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어떤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seasonality라고 하는데 이 seasonality를 이렇게 염두에 둬 봐도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단기적으로는 2월 말 아주 짧게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거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시장이 크게 폭락장으로 바뀔 것이다. 트렌드가 크게 반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도 저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납득이 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조정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셔서 돈을 버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기간 동안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약간 관망세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약간 지금 시장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예. 자, 거의 이제 그 비디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거의 끝을 마쳤고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런 종류의 어떤 비디오를 업로드할 계획이고, 새로운 컨텐츠를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계획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를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을 좀 남겨 주신다면, 이런 내용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